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애플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인도 시장으로 로비를 시작하는 애플이라는 영상을 소개를 최근에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오랜만에 신제품을 출시를 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AR 부분, 헤드셋 부분이죠. 구글이 실패한 부분에서 애플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글라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큰 실패였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애플은 빠르면 6월 혼합 현실 장치를 출시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애플은 지난 몇 년 동안 천천히 AR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구축해 왔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혼합 현실 헤드셋을 선보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이미 이 장치를 이사회에는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은 회사가 글라스를 소비자 제품으로 시작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지 몇 년 만에 구글 글래스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폐기한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이 막 진입하려고 할 때 구글이 시장을 떠나는 상황이 구글이 실패한 곳에서 애플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애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가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느리고 꾸준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애플은 매우 인내심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애플의 접근 방식 중 한 가지인 측면은 새로운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 전통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애플은 몇 년 동안 구글이 이 AR 헤드셋, 구글 글라스를 통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메타 플랫폼의 퀘스트 헤드셋과 같은 다른 경쟁사 헤드셋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조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시장을 안다는 것이 애플의 기기가 슬램덩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좋은 예는 애플워치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니가 2012년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출을 했고, 페블은 2013년,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은 갤럭시 기어를 2013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1년 후 구글은 모토 360이라는 시계를 출시를 했는데, 애플은 이에 비해선 훨씬 늦은 2015년 애플워치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들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애플워치 작년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의 34%, 스마트워치 수익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워치 2위 제조사인 삼성이 출하량이 10%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늦은 시장 진입이었지만 확실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두 가지 틈새 시장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구글 글라스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죠. 세르지 브린은 일부 얼리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장치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드셋이 대중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고, 장치를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애플이 구글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 같지 않고, 애플은 특정 틈새에 맞는 장치에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연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게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마케팅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이미 개발자가 헤드셋 경험에 적응하기를 열망할 수 있는 광범위한 AR 기반 모바일 게임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치의 센서는 VR로 향상된 페이스타임 통화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린이 정기적으로 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은 구글의 장치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반면, 애플은 이에 비해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용성이 커지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애플에게 이러한 전략이 통했던 게 역시나 애플워치의 예시인데요. 회사는 GPS, 셀룰러 연결, 방수 및 아이폰의 자율성을 포함하여 해마다 워치에 더 많은 고급 기능을 천천히 추가하면서 애플워치가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치를 변경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헤드셋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애플이 AR 분야의 초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선보였을 당시에는 AR 앱 개발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애플은 2017년 개발자용 AR 키트 그리고 2019년 리얼리티 키트를 출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 개발자와 회사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AR, VR 앱을 제작하는 데 수년을 제공했고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혼합현실 헤드셋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플 2020년부터는 라이더 센서를 고급형 아이폰과 일부 아이패드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치용 AR 하드웨어에 투자를 했는데 라이더를 통해 사용자는 실제 세계에서 이미지를 스캔이 가능했고 디지털 사본을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사진 그리고 비디오를 찍고 정확한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방의 디지털 모델을 스캔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이 그 자체로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능을 모두 결합하면 애플이 AR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투자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애플의 기기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AR에 대한 애플의 느리고 꾸준한 접근 방식, 수년 동안 개발자와 함께 증강현실 앱을 테스트한 결과 회사는 구글이 글라스를 출시했을 보다 헤드셋 부분에서 뭔가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플의 이 고가의 장치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약 3,000달러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익성 높은 마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수익성이 좋은 앱스토어에서 또 다른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애플의 기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AR 그리고 VR 시장은 올해 3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고 2027년까지 5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과연 구글이 떠나간 이 시장에서 애플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알아봤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놀리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늘리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점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애플워치, 아이폰 이미 애플 생태계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한국에서는 애플 생태계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길거리에서 AR 헤드셋을 끼고서 다니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상과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